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면 너에게로, 당신에게로 사랑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많은 감스님들께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원화가 지금 약세인 상태다 보니까 2018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고 올해 2026년 최저임금은 1,610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7달러였고 지금도 7달러입니다. 그렇지만 약 28%가 최저임금이 올랐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12억 원 아파트가 2018년도에 12억 원 아파트가 지금 15억 3천만 원 된 겁니다. 환율 또는 뭐 물가까지 겨우겨우 방어한 거다 보니까 기본값이 이득분이 거의 없다. 그래서 12억 아파트가 16억 된 거면 4억 오른 게 아니라 환율 물가 빼면 꼴랑 7천만 원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원화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계속 푸는 확장 기조가 올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유동성 확대를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이 급감합니다. 공사비가 계속 올라서 모아타운이라든지 또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고요. 서울 아파트는 지금 민간에서 공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민간에서 공급을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꽤 오랫동안 공급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억압 정책,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고 세계 모든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와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빚 탕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 없는 정부에서도 보유세라든지 대출 규제 등으로 브레이크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세의 방향은 계속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가 5년에서 6년 사이에 28% 올랐다고 하면 이건 오른 게 아니고 딱 물가와 유동성 해지 수준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르는 게 진짜 오르는 거고요. 20억 언더는 나름 안전빵 바운더리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 꼭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 특히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차흥천벨트 아파트를 갖다 제가 지금 그냥 사셔도 된다라고 아예 제가 노골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그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텐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글로벌 M2 통화 증가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갖다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이 진짜 미국과 일본에 비교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지금 통화량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450원에서 1500원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1500원 시대가 아마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가지고 내일까지 토어제를 접수 창구를, 원래는 토요일이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해도 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다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있거든요. 토어제가 이게 끝나게 되면, 토어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유예가 끝나게 되면 이제 5월 9일 이후로 이제 매물이 잠길 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어제 방송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매물이 잠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전세나 월세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1000세대 이상 단지가 아예 전세나 월세가 빵빵인 단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사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도 이렇게 지금 토지 접수 청구를 운영한다라고 지금 하는데, 혹시라도 내일까지 만약에 급매 매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조언드립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제가 오죽하면 지금 그냥 아파트 사셔도 된다, 마냥 서울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뭐 3기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뭐 진짜 6억 이하라도 내가 만족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지금 사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스마일이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그동안에 감사스마일 팬분들이 댓글 남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갖다 토대로, 그리고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었던 거 관련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3억 팔아가지고 7억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니까 주식 수익이 지금 70%가 나게 되면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향한다라는 이 중앙일보 이 헤드라인 기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보니까 주식시장이 정말 호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이 지금 호황인 이 시장에서 이 주식을 팔아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라는 이 사실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아마 이 주식시장은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6월까지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뭐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7월이 되고 이제 올 하반기가 되게 되면 주식시장도 저는 제 눈에는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각자 이런 것들도 잘 현명하게 판단해 나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버티기가 쉽지 않다. 서울 떠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전입 4년 만에 최고라는 이 매일경제 헤드라인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 1사분기에 26년도 1분기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제 빠져나오신 분이 83,9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원, 고양, 용인, 성남시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수원, 고양, 용인, 성남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장만이라든지 이렇게 탈출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집값의 그런 뭐 착한 집값도 있겠지만, 서울과의 접근성, 그 다음에 서울과의 직주 근접이 또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또 향후의 미래 가치까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용인, 성남시로 유입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수원, 고양, 용인, 성남시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경기도의 인구가 1350만, 1400만이 조금 안 되지만 조만간 1500만이 넘어갈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마냥 서울, 그리고 오래된 구축 아파트 30년 이상인 구축 아파트라든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빌라를 갖다가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시로 이사해서 더 좋은 그런 인프라도 좀 누리시고, 일단 뭐 몸테크보다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내 집 장만도 하고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리면서 이런 것들도 또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SK 하이닉스 직원들만 대박난 게 아니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천시에서 세수가 3천억에서 8천억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고양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고양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업 유치만이 답이다라고 하지만 3중 규제로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앞으로 고양시도 GTX-A 여러가지의 또 창릉 신도시라든지 대공 역세권이라든지 킨텍스 개발까지 맞물린다고 하면,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3중 규제도 일단 여러 가지 완화의 방법들을 갖다가 해서 기업 유치, 대기업 일자리 유치를 갖다 해 나가야지만 고양시가 앞으로 미래의 비전,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용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미라든지, 그 다음에 소멸위기의 영암 같은 경우에도, 영암이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도 영암군이죠. 여기도 지금 1,000억이 돌파됐다라는 거는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 지자체가 앞으로 세수가 급증하게 되고 재정도 든든하기 때문에 고양시도 배드타운이 아니라 앞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론인데, 창릉 S1이 시세 차익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올드고향에서 이런 질의를 남기고 또 저에게도 S1이 좋냐, S4가 좋냐, 뭐 S2, S3 나눔형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S2, S3 나눔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별도로 제가 방송을 갖다 준비를 해 볼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창릉 S1이 시세 차익이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최소 저는 안전마진 2억 이상이 갈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작년에 장항지구도 제가 그렇게 장항지구, 장항 S1 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전에 장항제일풍경채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분양 당시에도 안전마진 최소 저희가 봤을 때는 9억 이상이 되고 10억은 최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 연말이 되면 이제 제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창릉 S1의 5구 타입이 5억 6천이라는 이 분양가가 비싸 보이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흥지구 도래올 말에 2, 3, 4단지 중에서 특히 20평대가 있는 4단지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게 되면 6억 2천대가 지금 넘어서 실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초반으로 해서 실거래 되는 것들을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5구 타입이 서울 수색 등산이라든지 녹번을 봤을 때 지금 5구 타입이 12억 전후가 지금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최소 창릉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 또 GTX A 3단계가 또 29년 5월 들어오기 전에 삼성역을 정차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 안전마진 8억으로 예상을 하고, 만약에 2030년이 되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74 타입이 아니라 84 타입이 지금 7억 8천인데 8억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자 후불제라든지 확장비라든지 뭐 옵션까지 한다고 했을 때도 최소한 여기에 S1 같은 경우에도 안전마진 최소 10억이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올댓고향 부동산 카페 특성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위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카페 특성이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온전한 공공분양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S1 하지 말고 더 좋은 공공분양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앞으로 S4블럭 끝나고 나면 이제 온전한 공공분양은 진짜로 적어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사전청약 당첨되셨던 분들은 그냥 본청약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S4블럭에 사전청약이 당첨됐는데 S1을 갖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S1을 갖다가 일단 청약을 해보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당첨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적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분이 S1이 1, 2억 먹을 때면 다른 데는 한 10억 먹을 듯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창릉을 갖다가 도전하시는 분들은 종잣돈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 그 다음에 공공분양은 소득도 지금 제한되어 있고, 뭐 재산, 부동산 자산도 지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S1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자산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차량 가액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일단 그런 비교의 그런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S1의 시세 차익은 최소 안전마진 2억 이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각자가 할지 말지는 각자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제가 창릉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부천 대장을 이야기 안 해주느냐고 해서 오늘 남양주 왕숙 2지구 A1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원령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양주 왕숙 2지구 A1 왕숙 아테라 민간주도 공공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셔도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남양주 왕숙 아테라 일단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여기도 지금 안전마진 최소 지금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정도는 지금 본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뭐 다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지금 그 주변의 그런 시세를 갖다가 보면서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안전마진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29년도 30년도에 더욱더 내 집 마련, 특히 온전하게 내 집을 갖다 가져가는 것들은 앞으로 공공분양에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회 있을 때 안전마진 최소 2억에서 3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고 청약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는 보니까 분상제 공공택지고 전매 3년 거주 의무 5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꼭 남양주 왕숙 아테라 A1 공공분양도 청약을 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방송 시간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5월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 이후에 매매 시장하고 정책 움직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한 10분 정도 좀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오윤섭님께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래 제가 오윤섭님 부자노트 관련해서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어버이날 특집으로 제가 오윤섭님 부자노트를 짤막하게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지난 1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에 양도세 부과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매도를 했던 분, 그다음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2월과 3월 초순에 급매물을 잡은 매수자가 위너였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3월 말 4월 초에 매도한 경우가 최고가로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매매 시장의 그런 분위기는 지금하고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서울에 이제 들어갈 매물들이 없다 보니까, 매물을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갖다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더 증가하는데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버틸 가능성이 정말 크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번 5월 4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 시간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5월 10일 이후에 원래의 트렌드로 돌아갈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있을 거로 내다봤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 서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 토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이제 상승이 올 5월 10일 이후부터 눈부시게 좀 달라질 것이고, 아마 이렇게 만약에 상승폭이 커진다고 하면 저는 조정 대상 지역 또 토지로 묶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당장 6월 3일까지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올 하반기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또 늘리는 것도 확실히 고민할 것이고, 장특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협의를 갖다 통해서 또 국민의 의견을 갖다 또 묻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본적인 그런 왁구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7년도에는 선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8년 4월 총선을 갖다가 앞둔 27년에 하반기에 갈수록,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갈수록 집값 상승폭이 지금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미리미리 감스님들은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3기 신도시 무조건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에 3기 신도시 내가 청약이라든지 당첨 확률이 적으신 분들은 각자가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진짜 하루빨리 내 집 장만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내 집 장만을 갖다가 지금 당장 이사를 갖다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갭을 끼워서라도 지금 사두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빨라졌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에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갖다 여러가지 뭐 감사스마일 찐팬분들이라든지 또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에게 상담을 갖다 2년 전에 또 하셨던 분도 계시고 1년 전에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그때 좀 행동하라, 매수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매수를 안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2년 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관심 갖지 않을 때 움직여야 된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가 안타깝게도 GTX-A 3단계가 원래는 오늘이 6월 27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D-50일이에요. 2달하고도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2달밖에 남지 않은 6월 말에 기준으로 했을 때 GTX-A 3단계가 만약에 개통을 갖다가 한다라고 확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운정 신도시라든지 킨텍스 이쪽 서북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잠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하반기로 지금 연기됐다라는 이야기가 진짜 기사에 한 줄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8월달에 될지 9월달에 될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망설이신 분들이 있고, 지금 내 집을 갖다가 매도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들어가려고 막 생각을 했다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 서울에 뭐 중도금을 50%를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막 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그저께 이야기 드렸던 지금 고양시에 있는 창천벨트, 또 아니면 더 나가서 3기 신도시 주변에 있는 남양주성 주변에 있는 구리다산이라든지 아니면 부천 대장 주변에 있는 검단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지금 눈여겨보셔도 되고, GTX-A 역세권 아파트는 진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니까, 심지어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금 창천벨트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팩트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각자가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지만 부디 감스님들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5월 8일 많은 어버이분들, 자식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갖다가 줄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시겠지만, 진짜 이 부동산만큼은 꼭 자식들이 알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